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8주 논술 두 번째 파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36쪽이 되겠습니다. 요 36쪽에 이 지문에 대해서 4개의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요 지문 먼저 읽어보고 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뭐에 대해서 나오겠어요?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나오겠죠? 다문화 사회를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다문화 사회 우리 지난 파일에서 뭐 용광로 이론, 샐러드 볼 이론, 그다음에 뭐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에 대한 지문을 보고 또 맞는 답을 해봅시다. 자, 먼저 제목이 다문화 사회예요. 다문화 사회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무슨 이론? 멜팅팟 이론과 샐러드 볼 이론. 여기서 멜팅팟 이론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용광로 이론과 같은 말입니다. 아까 용광로 이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문화 동화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뭐죠? 이 주류 문화에 비주류 문화가 흡수되는 것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샐러드 볼 이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나요? 샐러드 볼 이론은 다문화주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그래서 샐러드라는 음식을 만들 때 다양한 재료인 과일들, 즉 다양한 문화가 제각각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맛을 내는 것을 다문화주의라고 했고요. 네, 용광로 이론, 멜팅팟 이론은 문화 동화주의. 그래서 주류 문화 속에 이제 그 비주류 문화가 흡수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많아지면서 외국인의 한국 이주가 증가하고 빈곤국 여성이 우리나라 농촌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 구성은 혼혈아동 문제, 빈곤 문제, 교육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를 발생시켰고 따라서 이들을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표를 보니까 2006년부터 현재 2015년까지 현재는 아니네요. 계속 외국인의 비율이 늘고 있고요. 다문화 가족 인구 추정치도 2050년에는 216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2020년인데 74만 명. 그러면 74에서 200, 3배가 더 증가할 거래요. 20년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단 봅시다. 현재 대한민국의 외국인 거주자 수는 17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3%를 넘었다. 그러니까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했죠. 결혼 이민이 2000년대 초반에는 급증하면서 다문화 가족은 50만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2050년 다문화 가족 수가 200만 명 이상으로 한국의 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 2050년에 우리도 다문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문제와 맞닿아 있어. 우리나라의 15세에서 65세 생산 가능 인구는 2015년에 총 인구 대비 73%로 줄었고 2050년에 55%로 떨어질 것이다. 생산 가능 인구가. 자,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 가능 인구는 뭐냐면 노동력을 가진 인구를 말해요. 노동할 수 있는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도 인구 유입을 통해 다문화 사회를 바라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다. 다만 다문화 사회를 이해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여기는 이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였어요. 지금까지는. 자, 다문화 사회에서 주의해야 할 것 봅시다.
얼마 전 개그맨들이 진행하는 한 오락 프로그램에서 초대 손님으로 젊은 여성 가수 한 명이 나왔다. 그 가수의 외모에 대해서 진행자들이 한마디씩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다. 진행자가 가수에게 땡땡씨 참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아니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다고요. 그랬더니 웃었어요. 그러면 이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다는 것은 이제 비하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문화 사회에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해 가지는 이중적 시선, 그 이중적 시선은 뭐예요? 이 서양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 동양 문화, 즉 동양 문화 중에서도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비하하는 이런 이중적 시선을 볼 수 있는 에피소드이다. 즉 미국, 유럽, 호주 등 백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시선, 긍정적 시선을 보이고 동남아인, 아프리카인 등 경제적 빈국이라고 생각되는 인종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경멸한다. 따라서 백인에 대해서라면 굳이 다문화주의가 문제되지 않아요. 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니까. 우리 사회는 그들에 대해 이미 충분히 포용적이기 때문이에요. 즉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 목적으로 노동과 결혼 등을 위해서 우리의 사회에 유입되는 이민자들, 이민자들은 주로 누구겠어요? 동남아 사람과 같은 빈곤국에서 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이민자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시선이 어떠한지 논술에서 주로 이제 문제화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대안이 뭐냐? 이런 대안이 있대요. 용광로 방식의 통합. 이것을 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 동화주의, 다른 말로 멜팅 팟 이론, 그러니까 문화 동화주의라고 합시다. 자, 문화 동화주의에 대해서 볼게요. 다문화 사회의 정착을 위해서 초기 단계의 논의 방식이 용광로식, 이게 바로 이제 문화 동화주의죠. 의 통합이었다. 동화 방식이라고도 한다. 제시문을 통해 확인해 보면 급격한 외국인 이민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떻게 한국과 다양한 외국 문화들의 차이를 조절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수십 년 전 미국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바로 인종의 용광로라 불리는 다양한 재료를 넣어 끓이는 스프, 냄비와 같은 사회이다. 스프가 아니고 스튜네요. 스튜 안에서 고기와 야채들의 고유의 맛이 서로 섞이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 문화에 기여했고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용광로 방식은 이민자가 자신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바란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방식의 이민 정책에 기반해 있다. 이민자가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한국인으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동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타 문화에 대해서 용광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자가 그들의 문화를 버리고 우리의 문화를 따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기출된 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정책 대상은 결혼 이민자. 그죠? 그 다음에 국내 혼혈인 아동, 국제 혼혈인 아동, 이주 노동자, 화교들. 이들에 대해서 우리 문화를 따라하길 바란다는 거죠. 그 예로 결혼 이민자는 간이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한국어 문화교실을 다니게 하고 있고 국내 혼혈인 아동에게는 다문화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고 국제 혼혈인에게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고 이주 노동자에게는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정부 주도형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우선 문제화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대요. 다문화 사회로서의 이행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주민의 역할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
다수를 대상으로 이민자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와 관련해 제시된 유일한 정책은 노동자를 자주 접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교육이 전부인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주민이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다문화 시대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누구에게? 주민이나 시민단체에 교육해야 하는데 일부 주민인 노동자를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기 때문에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이 방식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수 있어요. 이민자들의 출신국인 동남아시아 언어나 문화 등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한국어 배우기,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 문화 수용을 일방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강요하고 있는 게 문제이다. 이주자 부모의 정체성을 무시당하고 그것은 가정 내의 차별로 이어진다. 자녀의 정체성에도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 동화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문화 동화주의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요? 소수 민족의 문화를 무시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샐러드 볼 방식의 문화는 통합은 뭘 말하는 거죠? 다문화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샐러드 볼 이론인 거죠. 계속해서 봅시다. 용광로식의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샐러드 볼 방식이 다문화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기출 제시문을 통해 확인해 보면 미국 시민들은 더 이상 미국인으로 불리지 않고 이탈리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인으로 지칭된다. 최근 미국 이민자들은 비슷한 문화권을 가진 그룹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화로 인해 그들의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을 잃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화의 대안은 무엇이라고요? 다문화주의라 불리는 샐러드 볼 이론 방식이다. 다문화 사회의 좋은 모델인 거죠. 그릇에 담긴 신선한 샐러드는 그 안에 모든 재료들, 즉 모든 문화들이 고유의 맛과 모양을 유지하면서 섞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샐러드 볼 방식인 거죠. 그러나 그들은 다양성 속에서 함께 일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방식은 이민자들이 그들의 문화를 지키는 것을 인정함으로 정책 목표를 주류사회는 기존의 사회인 거죠. 이민자들의 공존에 둔다. 공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에 둔다. 이민자들은 주류사회의 시민과 평등하고 조화롭게 뒤섞인다.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는 문화 다원주의의 기초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집단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가 가져오는 긍정적 차원에 주목하고 소수 집단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자,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소수민족의 문화를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임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다음 문단 봅시다. 인권의 문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문화다원주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그러면 문화다원주의는 뭐예요? 아까 전 파일에서 국수대접 이론으로 설명했는데요. 그죠? 이제 국수 대접이 있으면 국수가 주류가 되고 나머지 재료들이 비주류가 되어서 이 서로가 이제 공존하는 것을 다원주의라고 했는데 에 기초한 다문화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자는 것은 똑같습니다. 는 어떤 경우에든 타당할까?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주류 문화를 대접하면서 주류 문화를
인정하면서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소수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문화다원주의가, 그러니까 다문화주의가 타당할까라고 질문했고, 이슬람 여자들은 일정한 경우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구타당하거나 살해당한다. 이게 이슬람 문화죠. 관습이라는 이유로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여성 성기절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까지도 그들의 문화적 민족적 특성을 존중하고 관용할 수는 없죠. 그죠? 인권이 유린당하는 경우니까. 다음, 유네스코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을 기억하자. 어느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영역을 제한하는 데 문화 다양성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권을 위해선 다원주의가 옳다? 옳지 않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주류 문화를 인정하는 것은 맞지만 소수 문화가 만약에 옳지 않은, 즉 인권을 해치는 문화라면 그것은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약해보자면 이글 전체는 이 다문화 사회에서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은 무엇이다? 바로 이것이다. 다문화주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다. 자, 소수의 문화도 존중해야 하지만 인권에 침해되는 문화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존중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26번 풀어볼까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다 라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을 윗글에서 찾아본다면 무엇이에요? 윗글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 사회는 점점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5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5%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쓰면 되겠네요. 자, 이 문단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나라는 점점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205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5%를 차지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2015년에는 73% 줄었고 2050년에는 55%로 줄고 있다. 따라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존중해야 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 비율이 3%, 2050년에는 5%로 예상된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생산 인구가 줄고 있어 결혼 이민자와 노동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는 시대적 변화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27번 A의 대화에서 읽어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A의 대화가 무엇인지 봅시다. 얼마 전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요? 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에게 참 이국적으로 생겼네요 라고 하니까 좋아하다가, 아니요 동남아시아 사람처럼 생겼다고요 라고 하는 발언은 동남아시아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이고, 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사회는 서양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훌륭하다고 보는 반면에 동남아시아인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져서 우리가 더 훌륭하다고 보는 거,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이중적 잣대, 이중적 시선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봅시다. 문화 다원주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가는 어떤 경우에든 타당할까? 아까 지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타당하지 않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문화 다원주의 기초에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한다면 모든 것을 다 존중해야 하는데, 일부 문화는 비인권적인 문화도 있어. 그런 것은 그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으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다문화주의는 이상적인 문화 정책이죠. 그런데 문화다원주의 입장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문화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만 문화다원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용광로식의 통합과 샐러드 볼식 통합 중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뭘까요?
바로 이제 용광로식이 아니고 샐러드 볼식 통합이죠. 왜냐하면 샐러드 볼식 통합은 각각의 소수 문화까지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고, 용광로식 통합은 소수 문화를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 논제를 한번 써봅시다. 용광로식 통합, 그죠? 그리고 샐러드 볼식 통합, 뭐가 더 바람직해요? 우리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 샐러드 볼식 통합이 바람직하죠. 샐러드 볼식 통합은 각자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조화로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글을 주장을 먼저 써야 되겠죠. 첫 번째 주장, 그 다음에 주장에 대한 이유, 그에 대한 근거를 나눠서, 그죠? 쓴다면 샐러드 볼식 통합이 좋은 이유와, 그 다음에 용광로식 통합이 나쁜 이유, 부정적인 이유를 들고 그 다음에 결론을 쓰면 되는 거죠. 결론에서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자, 우리 사회는 샐러드 볼식 통합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집단 간의 차이를 존중하면 소수 집단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면 창의력을 발휘하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릇에 담긴 샐러드가 재료들의 고유한 맛과 형태를 유지하면서 완성된 요리가 되듯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장과 이유예요. 그러면 근거. 주장과 이유네요. 그 다음에 근거. 반면에 용광로식의 통합 정책은 소수 문화를 배제하고 주류 문화로의 통합을 지향한다. 이에 소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새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창의성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공허함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의 차별까지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통합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초기 미국 이민자들과 한국의 노동 이민자들과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사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샐러드 볼 통합 방식인 다문화주의가 모든 경우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쓴 거예요. 인권을 무시하는 문화는 배제해야 마땅하다. 이처럼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고유의 문화를 존중할 때 더 발전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써보셔야 하고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 뭐예요? 자신의 주장, 샐러드 볼식 통합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유 쓰고, 그 다음에 샐러드 볼식 통합 방식이 뭔지 쓰고, 다음에 반면에 하고 용광로식 통합 방식이 뭔지 그에 대한 단점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결론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18주자 논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